자, 여러분 155페이지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55페이지 징수 방법인데 이 징수 방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취득세요. 우리 조세 총론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하죠. 과세표준이라는 거,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납세무자가 결정하기도 하고 과세권자, 과세주체가 결정하기도 하고요. 세율은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주죠. 그래서 이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즉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자, 징수 방법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 취득세는 뭐 당연히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과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과세주체에게 지자체장에게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럴 때 이런 징수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신고 납부 방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신고 납부. 자, 그래서 취득세는 1차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근데 이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했다. 자,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자, 그래서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또 이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납세무자가 이제 신고 납부를 안 했으니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2차적으로 과세 주체가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지자체장이 과표 결정할 때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시가표준액으로. 지자체장이 항상 세금 계산한다 그러면 지자체장은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자,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다시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다시 구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산출세액을 다시 구한 다음에 세금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가산세를 합합니다.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지서를 받고서 또 세금을 미납부했다.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죠. 근데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느냐? 가산금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취득세는 원칙 가산세 적용되지만 이렇게 가산금도 이렇게 물론 적용될 수 있고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신고 납부하잖아요. 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신고 납부합니다. 그런데 자, 불성실에서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 다시 세금 계산해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니까 예외적으로 취득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모두 가산금도요. 가산세부터는 항상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해서, 즉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로 징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취득세 원칙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그 신고 납부 기한, 이건 뭐 상식처럼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15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징수 방법 원칙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박스에 있는 내용은 참고 패스하고 양가로 1번 일반적인 경우 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몇 줄이요. 그리고 가로는 생략하고 아래로 하나, 둘, 세 번째 줄로서부터 60일 이내에 몇 줄, 그리고 그 아래줄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몇 줄이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일이 언제냐? 매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일이잖아요. 그 계약상 잔금지일로부터 저 원칙적으로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그 60일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60일에다가 증여 포함이에요. 증여로 인한 취득도, 자,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60일 내. 증여 계약한 날이 취득이니까 증여는 그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3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예전에 바꾼 적이 있는데 아니고, 자, 증여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내, 아니고 증여로 인한 취득도 언제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로 하나의 내용을 우리 처음으로 배우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를 이제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으리라 믿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양가로 1번 일반적인 경우에 첫 번째 줄에 그 가로를 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자, 밑줄입니다.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자, 같은 법 규정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자, 언제부터가 포인트인데요. 그 허가일, 허가받았을 때는 허가일,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 자, 요때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런 얘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입니다,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일 전에, 허가받기 전에, 허가일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됐대요. 대금이 완납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취득세는 자 언제부터가 포인트예요. 언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느냐? 허가일로부터요. 이 허가일로부터 자 며칠이요?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서 자,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됐을 때는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거는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는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된 경우에 대금 청산됐을 때 양도소득세에서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나중에 배워요. 말일로부터 또는 2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양도소득세가 헷갈리라고 이렇게 바꿔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험에는 등장 안 했는데 나올다 그러면 시험에서 아직까지는 이게 신설이 되고서 한 2년, 2, 3년 됐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되는데 허가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아니에요. 허가일로부터 60일 내고 또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땡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또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취득일이 잔금지급이잖아요. 취득일로부터 신고 납부한다. 아닙니다. 60일 아니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서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을 때는 허가일로부터 60일. 바꿀 수 있는 것은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요거 딱 기억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을 때는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언제부터가 포인트예요.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로부터,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로부터, 허가받았을 때는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경우요.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상속개실.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의 포인트입니다. 몇 개월이요? 6개월 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닙니다. 수강생분은 대개 숫자가 나와 있으면 숫자만 신경 쓰는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자, 가로도 납세자가 만약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두고 두고 시간 걸리니까 몇 개월? 9개월 내. 자, 그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줄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상속 개시일이 비상속인 돌아가신 상속 개시일이 2016년 3월 10일이다. 자, 그러면 자, 3월 10일이 상속 개시일이다. 자, 그러면 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9월 10일 이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월로 하니까 자, 9월 달은 31일이 없으니까 30일. 요때를 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정확히. 그래서 상속개시 속하는데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시험에 뭐 재작년에 나왔던 것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요거 가로놓기 하고 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요거 가로놓기 고르는 거. 요 60일하고 6개월 고르는 게 재작년에 나왔어요. 이건 상식이고 여러분. 하여튼 이제 6개월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합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양가로 3번입니다.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요 재산권과 요 앞에 있죠? 요 재산권과 그 앞에다가 어떤 말을 좀 집어넣으셔야 되냐면 요 말을 좀 집어넣으세요. 재산권과 그 앞에다가 어떤 말을 집어넣냐면 위 양가로 1과 2의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자, 요 말을 좀 끼워 넣습니다. 자, 그 앞에다가 위 양가로 1과 2의 신고 납부 기간 내 요 말이 2016년도에 추가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양가로 1번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내 그 양가로 1과 2의 그 신고 납부 기간 내 요 말을 그 앞에다가 끼워 넣습니다. 자, 재산권과 그 앞에다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위 양가로 1과 2의 신고 납부 기간 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사각형이 여기 포인트입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매출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납부하시는 우리가 배운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 세율 특례, 중과세율 배웠지만 취득세는 여기에 다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죠. 옛날 취득세가 짬뽕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제자분들 신문 나와서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등록세 없어졌다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부동산 취득해서 취득세를 내면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등기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우리가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 기간 동안에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 기간 동안에
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60일 지나면 가산세고요. 그럴 때 아무 때나 이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기하기 전까지요. 즉 등기소 등록관서에 이제 접수하기 전까지인데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접수하기 전까지는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요, 취득세를 지자체에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서에 가야지. 만약에 취득세 안 내고 가면 등록관서나 자 이런 데서 공무원들이 아이고 취득세 안 내고 오셨네요? 첨부서면 불비로 등기 등록 안 해줍니다. 각하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이 신고 납부 기간 내에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취득세를 내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 시험에 또 최근에도 지문에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배운 신고납부기간 내 취득세 이게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요 기간 내에서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아무 때나 자 등록관서 가기 전까지 취득세를 내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등기하기 전까지 뭐 등기한 날로부터 며칠 이러면 틀려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취득세 안 내고 가면 등기등록 안 해주고요. 양가로 4번 추가신고납부를 배웁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비과세 감면대상이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됐을 때는 밑줄입니다.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예요. 60일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죠. 30일 이내. 첫 번째 포인트고 그 다음에 해당 과세표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 경감받은 경우에는 넘어갑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겠죠? 그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주는데 그리고 나머지만 내는데 이미 납부한 세액 공제해 줄 때 가로 밑줄입니다.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포함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외한 금액을 그 아래쪽 그 줄 끝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요. 보통 징수해야 한다 X입니다. 보통 징수 X입니다.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신고 납부합니다. 보통 징수해야 한다 틀려요. 다시요. 그러면 추가 신고 납부 기한 취득세 취득 당시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취득하고 나서 이게 과세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내? 3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포인트 세 개 부분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동그라미 2번입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정대상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취득하고 나서 중과세율 정대상이 됐을 때는 또 밑줄입니다. 그 중과세상이 된 날로부터 며칠이야? 30일 이내예요. 60일 아니라는 거. 자, 중과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처음에 표준세율로 취득 당시에 낸 건 빼줘야죠. 그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줄 때 가로 또 밑줄입니다.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자, 또 끝에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입니다. 보통 징수 X입니다. 신고 납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추가 신고 납부 기한 취득 후 자, 과세 추징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중과세율 정 대상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 중과세이 된 날부터 며칠 내? 30일 내. 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해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은 30일이라는 걸 좀 주의하시고요. 아까 30일이 어떤 게 나왔냐면 고급 학장, 골프장, 고급 학장이라든가 주거용건축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급택이나 고불학장이 안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한 경우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때 30일 나왔고 여기서 또 추가 신고 납부 기한에서 30일입니다. 60일이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참고는 필요 없는 얘기고요. 자, 156페이지 쭉 내려와서 양가로 5번 취득세 신고 납부입니다. 이건 줄글 필요 없이 한번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일자 용도 등을 적어서 납세지 관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득세는 과세 주체, 과세권자가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인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취득세 도세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시청이나 광역시청, 도청까지 가려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집값가한테 불려보라고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신고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또 내면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특광도로 갑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세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서 시장군수한테 신고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안 되나요? 묻는 사람인데 구청장은 당연히 포함해요. 시장군수라고 되어 있지만.
157페이지 동그라미 2번 납부는요 줄글 필요가 없어요. 지자체 금고라든가 지방세 수납된 기간 은행에 우리가 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는 거고. 2번 예외 보통징수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가 지금까지 배운 신고 납부 기간 내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다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여기를 보세요. 취득세 신고납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는 과세권자 산출한 세액의 가산세 합한 금액을 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니까 이런 징수 방법 뭐라고 그래? 보통징수요.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신고납부하지만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취득세 원칙 신고납부 예외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입니다. 그때 가산세입니다. 자, 이어지는 얘기가 이제 03번의 가산세인데 여기 보세요. 취득세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 신고납부 불성실에 그럼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이 가산세는 일반적인 가산세, 학자들이 구별하는 건데요. 자, 일반 가산세하고 그 다음에 중가산세라는 것으로 이제 나눠져요. 중가산세로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중가산세로 구별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재 길게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우리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자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하죠. 그래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자,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자,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한다고 조세 총론에서 배웠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신고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일단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 40%, 20%, 10% 이렇게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랬을 때 어떤 경우에 40%가 적용되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했다 40%. 또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 몇 프로요? 요거 40%가 적용됩니다.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과산세 40%. 그 다음에 부정한 그런 말 없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한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20%. 자,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신고할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됐다. 과소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분세액의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해당되는 걸 딱 깔아놓고 그리고 계속 안 내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에다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3% 만분의 3률이 가산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럼 교재를 보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가산세 1번 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요. 자, 무신고 가산세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경우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자, 말을 좀 고쳐야 돼요. 표현이 좀 바뀐 게 있어가지고 산출한 세액을 첫 번째 줄 맨 끝에 산출한 세액 있죠? 요 산출한 세액을 뭐로 고치냐? 과세 표준으로 고칩니다. 자, 요 첫 번째 줄 끝에 나와 있는 산출한 세액을 뭐로 고친다? 과세 표준으로 고칩니다. 과세 표준으로. 그래서 과세 표준으로 고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일반적인 경우 땡땡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까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과세 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됐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서 요 산출세액은 또 고칩니다. 납부세액으로 고칩니다. 요거는 납부세액으로. 요거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요. 밑줄입니다.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밑줄. 자, 일반적인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납부세액이 몇 프로? 20%.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한 금액을,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요. 동그라미 2번 사기 및 부정한 행위.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이란 말을 또 뭐로 고치냐? 첫 번째 줄 끝에 있는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으로 고칩니다. 과세 표준으로 고쳐요.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자, 사기 및 부정한 행위 땡땡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됐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두 번째 줄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은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을 고칩니다.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이요. 밑줄이요. 자,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자 40%입니다. 납부세액의 40%.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양가로 2번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자 산출세액을 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산출세액은 또 과세 표준으로 고칩니다. 과세 표준으로 고쳐요. 그래서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간까지 과세 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이렇게 산출세액이 아니라 과세 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해야 할 두 번째 줄에 산출세액보다 이 산출세액은 납부세액으로 고칩니다.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렇게 산출세액을 납부세액으로 고칩니다.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자, 또 밑줄입니다. 과소신고분 신고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이 과소신고분세액이 100분의 얼마? 10 밑줄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10%요. 자, 이렇게 해서 고쳐놓고 동그라미 2번 사기 및 부정한 행위 그 밖에 자 밑줄입니다.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에 기업과 니은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밑줄이고 넘어갑니다. 158페이지 기업번 쫙 밑줄인데요.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그래서 40%를 좀 기억하시면서 니은번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구해가지고 기업과 니은을 합한 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복잡하기 때문에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구하라고 나올 가능성은 낮고 그냥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도 40%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바탕색 박스에 길게 나와 있는 내용이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부분의 세액에 대해서 세액에다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진 납부한 날 또는 고의서가 날라왔을 때는 납세 고질까지 기간에다가 금융회사 등이 연체를 대출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해서 법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여기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0.03% 만분의 3이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납부불성시간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요? 0.03%율이 가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한 대로 간단하게 정리하시고요. 가산세.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니까 2번에 중과산세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중과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과산세라는 것은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건데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요. 그냥 신고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신고하지 않으면 요게 그냥 신고불성의 가산세인데 문제는 뭐냐면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합니다. 팔아버리까지 했어요. 조세 포탈라고 아예 작정했죠? 이랬을 때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다? 매각까지 했을 때는 자 이런 때는 매각까지 했다. 그러면 조세 포탈라고 아예 작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걸렸다 그러면 이런 때는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합니다. 제가 오늘도 쉬는 시간에 아까 왜 이렇게 요즘 깜빡깜빡 하는지 요거 중과산세 산출세액의 80%인지 납부세액의 80%인지 법령 요 지방세법 요거 규정을 확인한다는 게 내가 그냥 아까 분명히 내가 두 번째 시간에 요거 꼭 확인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 근데 그냥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왔네. 진짜 하여튼 내가 나중에 요거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요거 큰 의미는 없고 요거 몇 프로? 80%예요. 자, 요거 산출세액 80% 중과산하는데 재작년에는 나왔어요. 요거 취득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고 했습니다. 100분의 50이 아니라 몇 프로? 80%입니다. 100분의 80입니다. 80% 중과산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교재를 봅니다. 2번 중과산세요. 납세문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자 밑줄입니다.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매각하는 경우 밑줄이고 매각의 동그라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매각까지 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가산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밑줄입니다. 산출세액 100분의 얼마?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래서 80% 중과산세. 동그라미 2번도 밑줄입니다. 다만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과세물건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이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어떤 경우에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느냐. 기억번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과세물건이요. 여러분 중요한 물건이면 공시 방법을 등기 등록으로 하도록 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공시 방법이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 가로 안에도가 중요합니다. 또 매실인데 골프용권, 승마, 콘도, 종합주택시설 이용회용권, 요트용권은 제외한다 밑줄이고 그 제외한다에다가 여러분이 제외한다에다가 돼지꼬리 땡녀 제외한다. 회원권은 이렇게 제외한다. 중과산세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이중부정이니까 이렇게 회원권 같은 애들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합니다. 중과산세를 하여튼 적용한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등기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골프영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중과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동그라미 니은번, 지목 변경,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밑줄 쫙이고, 이게 뭐냐면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죠. 이런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를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는데, 대로 지목을 변경할 때는요. 그래서 지목 변경에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취득했다고 의지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지목 변경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증가한 가액에다 어떤 세율을 적용해? 중과 기존 세율, 특례 세율 2%를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배운 게 그거잖아요. 여기까지 배운 게. 이럴 때 지목 변경할 때요.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를 포탈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지목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목변경하니까 자기를 전혀 안 드러내고 싹 팔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단으로 지목변경하면 어떠는가요? 무단으로 지목변경했을 때요, 과세당국이 처음엔 몰라요. 그러다가 공무원이 지나다니다가 이게 밭이었는데 언제 대로 바뀌었어? 다 알게 돼요. 항공사진 찍고 뭐하고 저 어떻게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도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처음에 법인 설립 시에 40% 주식 취득했다가 20%를 추가 취득해서 60%가 됐을 때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이런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지목 변경, 과점주의 주식 취득 같은 이런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일반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거지. 그죠? 그래서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또 다만 골프영권 같은 회원권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 지목 변경, 과점주의 주식 취득 같은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도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아예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멍해지신 것 같아? 내가 지금 아침에 아침에 나 진짜 아침에 조금이라도 저는 밥을 먹어야 돼. 어떤 분들은 강의하시면서 밥도 안 먹고 아침을 안 먹고 강의하더라고요. 나 희한해. 아침에 저는 무조건 조금이라도 아무리 급해도 학원을 늦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학원을 늦더라도 조금이라도 뭘 먹고 항상 이렇게 옵니다. 집에서 밥을 좀 먹어야 돼. 많이는 안 먹고 조금 먹습니다. 좀 먹는데 먹고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밥 몇 숟갈 먹고 나오면서 그냥 이렇게 뭐 커피나 뭐 마시면서 이렇게 그 과일 같은 거 뭐 있으면 하나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서 옵니다. 그렇게 해야지 강의를 좀 할 수 있지. 근데 오늘은 아침에 호박죽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새알 들어있는 호박죽을 있더라고요. 한 그릇이. 그래서 그냥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먹었거든요. 아침부터 호박죽이 웬 말이냐 말이지. 호박죽이 웬 말이냐. 아니 이거 허리를 못 피겠네 지금. 미치겠네. 호박죽을 먹었더니 허리를 못 피겠어요 지금. 이렇게 자꾸 숙여져가지고. 자, 근데 한 장만 넘겨보세요 우리가. 자, 한 장만 넘기니까 취득세 이제 다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장 딱 보니까 여길 보니까 힘이 나네. 아이고 요거만 하면 이제 쉬어야지. 오늘은 하여튼 빨리 요거 하고 저기 시간이 뭐 남든 뭐하든 빨리 복습하고 빨리 끝내는 것 같아요. 자, 봅니다. 159페이지에 봅니다.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이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요. 법인의 동그라미요. 법인이 취득할 때 장부 등의 작성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당연히 개인이 뭐 취득할 때 우리 같은 개인은 이런 장부 등의 작성 의무 없습니다. 당연히.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한 증거서를 작성해서 갖춰둬야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지자체장은 밑줄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위 일에 따른 이런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산출시액 또는 부족세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100분의 얼마? 10% 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게 그 사회시험 때는 100분의 20으로 이걸 바꿔서 나온 적이 있고요. 25 시험 때는 그냥 옳은 지문으로 나왔었고요. 하여튼, 자, 법인이 취득할 때 법인은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가 있는데 그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율을 기억하면 돼요. 몇 프로? 10%라는 거. 100분의 10%라는 거. 자, 그 다음에 05번 등기자료 통보를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06번 면세점입니다. 우리 조세청문회에서 했어요.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이요.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이 일정 금액
이할 때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 그 면세점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건데 동그라미 1번이요. 하나하나 끊습니다, 여러분이. 취득 가격이요. 50만 원 이하일 때 자, 과세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니까 면세점은 과세 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가격이죠. 그래서 취득 가격이 자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거지. 자,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걸 바꾼다 그러면 취득세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산출세액 아닙니다.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고 산수세가 아니고 X 50만 원 이하일 때 미만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취득 가격이 내가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 50만 원 이하니까 50만 원 과세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뭐 재작년인가 나왔던 것이 취득세 대상 물건 취득 가격이 10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아요? 무조건 과세지. 얼마?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 동그라미 2번은 작년에 이것은 또 장식용으로 깔려 나왔었는데요.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이거 이제 옳은 것으로 그냥 나왔었는데 동그라미 2번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보세요.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야? 1년 내. 그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하는 경우에 각각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어떤 거냐?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동그라미 1번 규정만 있고 동그라미 2번 규정이 없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그랬으면 이걸 악용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봐주려고 그랬더니 여기 한번 하도 그냥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을 수가 없네. 저 어디 있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봅니다. 취득세 설명을 한번 그냥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동그라미 1번 규정, 면세점 규정만 있고 2번 규정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필의 토지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인데 이렇게 합니다. 요만큼만 먼저 취득해요. 취득 가격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럼 면세점 적용받죠? 이거 취득 후 몇 년이야? 1년 내. 이거 취득 후 1년 내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해요. 요만큼만 또 나눠서 취득합니다. 48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면세점이죠? 또 얼마나 있다가 요거 취득했는데 취득가격 50만 원 면세점.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취득할 때 야금야금 취득해가지고 세금 다 포탈할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1번 규정만 있고 2번 규정이 없으면. 그래서 2번 규정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잡으세요. 토지 건축물 취득 후 1년 내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각각 이 취득을 전후의 각각의 취득을 1필에 또는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서 면세점 적용 여부를 판단한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례에서는 전체를 하나의 취득으로 보니까 148만 원 취득 가격. 면세점 적용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과세가 된다는 얘기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요 내용이 그냥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1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취득세 부가세목이요. 자, 우리 취득세 부가세목. 부가세.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이 부가세요. 어떤 게 취득세 부가세목 부과되느냐. 자, 세목만 이번 순환까지는 아시면 됩니다. 1번에 농어촌 특별세, 2번에 지방교육세.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취득세 납세문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신고 납부할 때 모두 함께네 농특세, 지방교육세요. 몇 프로 세율로 얼마의 농특세나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느냐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자, 하여튼 더 중요한 것은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하고보다 지방교육세라는 거.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다 마쳤고 오늘 복습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고요. 자, 뭐 배가 고파가지고 더 이상 수업을 못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뭐 요까지 하면 등록연세 이제 또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자, 일단 끝났으니까. 자, 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복습하고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취득세, 우리 세율,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에서 특례세율, 우리 두 가지가 있었는데 A 사안에 대한 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죠. 저 형식적 취득에 대한 건데, 지난주에도 배웠고요.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에 취득세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그 공짜로 안 해준다는 것들입니다. 자, 어떤 거냐?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이 환매도자와 환매서의 취득이요. 자, 갔다가 다시 왔다 왔다가 다시 갔다 형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자기 거 자기 지분 그대로 가져갔으니까 형적 취득입니다. 근데 등기는 갑부분, 을부분 등기를 공짜로 안 해주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면 0.3시계.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시계니까 몇 프로? 2.3%입니다. 1,000분의 23, 2.3%. 근데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특례세율이 적용되니까 표준세율 2.3%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니까 실제적으로 몇 프로? 0.3%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특례세율이 적용돼서. 표준세율은 2.3%인데. 그 다음에 다만 등기 가로를 잘 봐야 돼. 항상 시험에 나오면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즉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 등기부등본상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 가불이 공유한 부동산 50%씩 했다가 갑 60, 을 40% 분할하는 이런 경우에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유상취득의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례세율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A법인과 B법인 합쳐서 형적 취득. 근데 등기는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다만 합병 후 중과 대상이 되면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내가 찾아간 거예요. 집에 소득권 조말해서 40% 부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이고 나의 빛나는 내조에 힘입어가지고 남편 네가 돈 번 거지 바깥에서 너 혼자 돈 번 거야. 나의 빛나는 내조에 힘입어서 돈 벌었으니까 공동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고 40% 내 집에 소득권 정했어도 내 건 내 거예요. 40% 내가 내 거 가져가니까 형적 취득으로. 등기는 근데 남편의 내 명의로 공짜로 안 해주니까 자,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동일대진에서 건축물을 이전했어요. 자, 그러면 뭐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이지 우리가 학원 같은 이런 10몇 층짜리 건물을 동일대진에서 몇 메터 옮겨 방향을 틀어 새로 때려부시고 새로 짓는 게 낫지.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 번쩍 들어서 동일대진에서 옮겼어요. 그러니까 뭐 건물 그게 그거지 뭐. 번쩍 옮겼으니까. 그래 형적 취득. 근데 등기는 표제부 고쳐야 되니까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그래서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세율로 적용합니다. 근데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했다. 1억이었는데 1억 옮겼던 1억 3천이 된다. 종전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3천만 원 부분은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특례세율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합니다. 이때 주택은 고급택은 포함해 제외요? 고급택은 포함해 제외하고 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자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뭐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이런 경우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었고 지금도 우리 집이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이었고 지금도 우리 논밭이고 근데 등기는 아버지 내명으로 공짜로 안 해주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입니다.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에서 2%로 근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2%만 받는 거 그래서 중과기준세율 2%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대표적인 게 의제취득, 간주취득 등의 경우가 그렇죠.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다만 면적 증가는 포함해야 제외해요. 제외입니다. 건축물 개수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는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추로 와서 표준세율 원팔 2.8% 적용되니까 자 면적 증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또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과점주지의 주식취득 같은 이런 의제취득 간주취득 등의 경우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2%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의 경우에 지목 변경 전에 시가표는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표는 2억이야. 그럼 증가한 가액 1억 원을 과세표현해가지고 어떤 세율을 정해? 중과기준세율 2%를 정해. 1억에 2% 그래서 상주세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레저시설 나왔다, 뭐?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을 취득했을 때는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레저 시설, 급습해서 도관 시설, 에너지 공급 시설 같은 시설물, 특히 대표적으로 골프 연습장 취득하면 중과기준세 특례세율.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취득했다. 어떤 세율 적용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존속기간 임시건축물인데 살성산 제외고, 임시건축물인데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뭐하고? 비과세고,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임시건축물도 이때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 정도 기억하면 되고. 취득세 중과세요.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그럼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요시에 대한 거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100분의 400, 4배 합한 세율로. 어떤 게 사치성재산이냐? 5가지.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반, 고급주택입니다. 자, 슬쩍 집어넣는 거. 골프 회원권, 골프 연습장 사치성산 아닙니다. 골프장이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선박이 사치성산이지, 고급 항공기, 고급 승용차는 사치성산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사치성산에서 고급 오락장이나 그 다음에 별장에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라고요. 고오락장용 건축물 취득한 날로부터 또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택이나 고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중과세한다? 과밀억적 원형 내 어쩌고 저쩌고. 과밀억적 원형 내에서 공장 신정사람에서 일정 사업용을 과세물을 취득하거나, 과밀억적 원형 내에서 법인의 본점용 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하거나, 하여튼 과밀억적 원형 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 대도시내 과밀억적 원형 얘기하자 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대도시내 중과세는 어떻게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 2배를 합해야 돼요?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대도시내 중과세.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부동산 취득하거나, 지정분사무소 설치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거나, 자, 대도시 바깥에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부동산 취득하거나, 이렇게 대도시내 중과세 나오면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다만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종업원의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인 이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취득할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하고, 또 대도시의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은행업, 유통업, 총단업종, 사회간접자업수업, 뭐 터미널, 뭐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하셨고, 취득세, 납세지요. 지방세니까 납세지는 어디를 납세주래? 물건 소지지. 국세, 종부세, 양도세는 납세지 어디로 하고? 주소지 원칙으로 합니다. 부동산 소지지입니다. 취득세. 다만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한 곳에 몰빵합니까? 아니고 소재비를 안 분하는데 어떻게 소재비를 안 분해서 계산하느냐? 면적 비율에 따라서요, 시가 비율에 따라서요, 시가 분액 비율을 나누어서 계산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자,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취득일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60일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 언제까지?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된 경우는 언제부터 60일이에요?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니고 허가일에 속하는데 말일로부터 아니고, 자,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언제부터 정확히 언제까지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언제? 6개월 내에.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 몇 개월 내? 9개월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요건 이상하게 대답이 커. 예외가. 원칙보다 예외가 대답이 더 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지금까지 배운 이 신고 납부 기한 내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일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자, 등록관세 접수하러 가기 전에 취득세를 내고 등록관세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거나, 그러면 그 중과세이 되는 날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30일입니다. 60일 아니고 30일 이내. 자,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는 포함해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자,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신고를 불성시하면 가산세인데, 일반적인 가산세는 신고 납부 기간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신고불 손실가산세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3%율로 납부불 손실가산세 적용됩니다. 취득세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을 때는 산수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됩니다. 다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골프용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취득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또 지목변경, 과점주의 취득 같은 이런 간주취득, 의주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휴, 물 한 번 먹고 자 봅니다. 자, 법인이 취득할 때 법인은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시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면세점 취득 가격이요. 산수세가 아니고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세목은 자 어떤 게 부가세로 부과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늘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등록면허세 다 보고 재산세로 갑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또 이제 또 중요한 것들이 나오니까 꼭 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